네, 안녕하세요. 텍스 이슈의 김산일 세무사 이원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좀 해외 주식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테슬라든 애플이든 되게 많이 그쵸. 이슈가 있잖아요. 네. 세무사님 좀 어떻게 저는 네. 아직은 이제 동학개미,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세무사님께서는 서학개미십니까? 여러 군데 발을 걸치고는 있지만 수익은 아직 못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에 근데 뭐 따신 분도 많고 네. 이제 뭐 잃으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게임스탑 사태도 있었죠. 막 9,000%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게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모든 투자는 이 수익도 중요하지만 세금도 같이 아셔야지만 진정한 수익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좀 과세가 구성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크게 보시면 국내 주식의 좀 차이를 보게 되면은 국내 주식은 이제 대주주만 과세가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액 주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를 원활히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해외 주식은 한 주만 양도하시더라도 네. 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방금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단 한 주만 양도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과세 대상에 들어가게 되고요.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판매를 했다, 오늘 주식을 팔았다고 하면은 그 판매한 금액에서 이제 기존의 주식을 샀을 때 금액이 있겠죠. 그 취득가액을 차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필요 경비들이 있는데 그런 경비들이 차감한 금액을 양도 차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한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줄게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250만 원까지는 빼게 되고 250만 원까지 차감한 뒤에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일단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수가 대비 매도가, 즉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매입한 게 1,000원인데 네. 1,500원 팔았으면 이제 500원이 과세가 되는 건데 이 주식은 조금 특이해요. 선입선출법을 좀 적용하고 있죠. 먼저 산 거를 먼저 판 걸로 보겠다. 난 좀 이상한 제도가 있어요. 800원, 900원, 1,000원에 샀다. 네. 근데 1,500 팔았으면은 먼저 800원짜리를 1,500 먼저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은 쉽지가 않죠.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얘는 종목별로 좀 손익을 낸 다음에 마이너스 난 거랑 플러스 난 거랑 통산도 가능해요. 그래서 국내 주식은 아직까지 통산이 안 되지만 얘는 손실 난 것도 통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이라고 하죠. 네. 손절은 이제 네. 다 여러분들이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과 관련해서는 가끔 손절이 조금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다 어떤 주식, 뭐 애플을 갖고 있고 뭐 테슬라 갖고 있고 애플은 이제 이익이 나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테슬라는 손실이 나서 아직 갖고 있어요. 그럼 소위 뭐 존버가 갖고 있는 이제 손실이 난 상태를 팔지 않고 갖고 있는데 연말까지 되게 되면은 이미 수익이 났던 애플에 대해서만 과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응용을 하면 연말쯤에 이게 손실이 나고 있는 아직 팔지 않았던 거를 현재 지금 팔게 되면은 수익이 났던 주식과 손실이 났던 주식이 통산이 돼서 그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되거든요. 물론 근데 내가 테슬라 오래 갖고 있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텐데 그냥 현재 시점에 팔고 다시 사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실현을 하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평가액으로 나와 있던 게 실제 실현이 되는 건데 그렇지만 세금 측면으로는 그 세금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손절하고 밑바닥에서 줍줍 해라. 근데 갑자기 내가 팔면 항상 오르더라고요. 그거는 어쨌든 투자 관점이시니까 잘 추이를 보시고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계산된 금액에서 이제 달러다 보니까 환율을 좀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환율은 당연히 결제 기준이기 때문에 원화로 바꾸는 시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필요금리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증권사 수수료는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외에 또 필요금리 되는 것들도 있을까요, 혹시? 기본적으로 필요경비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고 두 가지 정도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금 세무사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증권사 수수료나 이런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비에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해외 주식에 대한 신고를 이제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다. 그럼 그 세무대리인 수수료도 필요경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B2를 하셨다고 하면 대출을 내 가지고 투자를 했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가 나오겠죠. 그 이자 비용은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로는 들어가지 않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가끔 유료 리딩방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유료 리딩방 수수료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의료 리딩방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비용 처리 안 되는군요. 수익도 안 나는데 좀 아쉽네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과세 표준을 계산한 것까지 알아봤고요. 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할 건데 얘는 이제 아직까지는 네. 20% 단일 세율로 돼 있죠. 뭐 지방세 네. 제외하고요. 사실은 얘는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과세 표준을 뭐 낮춰서 조절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수익이 되는 시점에 다 파시면 네. 똑같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물론 향후에는 이제 개정이 된다고 아직 발표 안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계산된 금액을 언제까지 이제 신고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고는 국내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신고를 하거든요. 상반기에 대한 거 한 번, 하반기에 대한 거 한 번. 그런데 해외 주식은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를 한 번만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손실이 났는데 손실이 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그쵸, 있는데 네. 원칙적으로는 손실이 나시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 신고를 안 하셨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제 뭐 과세 자료 해명 안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소명하라라고 올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소명을 하시게 되면은 어차피 세금은 없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일단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 만약에 손익이 났다면은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개인이 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쵸. 선입선출법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1000건을 사고 팔고 했어요. 그럼 내가 언제 처음 산 걸 언제 팔고 이런 걸 계산하기 힘들거든요. 다행히도 이 증권사 사이트 가보시면은 일정 시점에 보면 양도세 계산하는 게 있어요. 네, 모의 맞습니다.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양도세 계산 서식이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일정 기간에 이벤트 기간 때 신청하게 되시면 무료로 이제 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혼자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힘듭니다. 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물론 저희는 세무 대리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개인분들이 하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증권 사이트 이용하시거나 저희 같은 세무사들 통해서 신고하실 좀 공고를 드리겠고요. 모든 이 투자는 어쨌든 세후 소득이 진짜 소득인 거죠. 내가 1000만 원 벌었는데 세금 800 내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떠세요? 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판매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했는데요. 가끔 이제 해외 주식을 갖고 있다가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배당에 대해서 그럼 세금을 안 떼냐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세금을 뗀 금액을 배당을 받으시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으십니다. 그거 신고하시거나 그러실 것도 기본적으로는 없고요. 근데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만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 14%, 지방세까지 뭐 15.4% 이렇게 세금을 떼게 되는데 해외는 그게 다 배당 소득을 떼는 그 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5%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서 그 배당 세율이 조금 더 높으면은 그 금액 기준으로만 떼고 넘어가고 만약에 해외에서 조금 더 배당 세율이 낮다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차익분만큼 추가로 부과를 하거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차피 배당 소득을 뗀 걸 지급받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으시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지만 신경 쓸 건 딱히 없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네. 이러한 세금을 좀 잘 알고 투자하셔야지만 네.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투자들 하시고요. 세금도 좀 고려 잘 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